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에피크로스님이 안녕하세요. 선선한 아침이네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에라이님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적절한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아침 기온이 정치권만큼 떨어져서 쌀쌀한 아침입니다. 쌀쌀한 어떤가요?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유 어떤가요? 약간 모자랍니다. 아, 모자라요? 네. 아하. 그럼 어떻게? 냉랭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에라이님이 춘철님들 겉옷 하나 입고 출근하세요라는 인사 남겨주셨고요. 네. 김지호님은 가을이 오면 괜스레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라고 아유. 또 센치해지셨네. 추남이시구나. 김지호님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멋이 중한데 그죠? 김윤숙님 여든이신 엄마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이구.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네요. 라고 걱정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르신이 코로나 걸리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쾌차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와 독감의 쌍콜라보 요즘에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가능하시면 마스크는 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 입에 감기 다 났냐? 잊지 않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어떻게 개인의 몸 상태 좀 브리핑해 주세요. 어떠십니까? 일단 목소리는 다 돌아오지 않았나요? 아직 한 95%? 네. 근데 이제 그 감기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비염이 생겨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아하. 네. 한절기 비염. 약간 훌쩍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이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골골 진행자인데. 그거 되게 호루 괜찮은데? 골골 제이비? 넘어가세요. 네. 저런 데만 촉이 발달돼 있어요. 갑자기 잠이 확 깼어요. 네. 골골 제이비. 괜찮다. 괜찮네요. 왜냐면 하도 삐딱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골룸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골룸 제이비? 그것도 또 괜찮겠네. 오늘 썸네일에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건 됐고 어떨까요? 내가 빨리 넘어가세요. 네, 위디 서울님이 제이비 변성기 끝났음을 축하드립니다. 네. 성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리고 박양수님이 늘 출근 때 목소리만 듣는데 오늘은 유튜브에서 얼굴을 처음 뵙습니다. 늘 출근길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제이비 얼굴을 설마 처음 보신 걸까요? 박양수님? 네. 궁금하네요. 처음 소감도 좀 남겨주시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는 하고요. 오늘도 챙겨드려야 될 뉴스가 많으니까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요일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국감으로 출장 중인 의원들을 빼면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들어간 김기현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진들이 지도부 향해서 쓴소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십니다. 의총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20명 넘는 의원들이 발언에 나설 만큼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당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날을 세운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근데 잘 의원님들은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의원은 소수였고 보다는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만큼 조직을 추스릴 때라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총에서 정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변호와 혁신에 관한 구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의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형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윤재혁 원내대표가 전달한 결론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관전 포인트는 좁혀집니다.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 인선. 결국은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공천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더 좁히면 이거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사무총장 누가 될 거냐 언론의 초미의 관심이긴 한데요. 후보군들이 막 보도별로 엇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 엷은 김도읍, 성일종 의원들이 사무총장으로 거론된다고 했고 SBS 같은 경우는 전 정책위의장이죠. 박대출 의원을 거론하긴 했어요. 보도에서. 네. 이런 가운데 누가 될까요? 사무총장. 자, 사무총장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사무총장의 비윤 인사를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첫째, 김기현 체제 유지 이유는 공천 등 큰 작업에서 당의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헌데 실무 책임자의 기조와 받지 않는 사람을 앉힌다는 게 가당한 이야기냐, 모순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비윤도 비윤 나름이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원내 인사 가운데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비윤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그러니까 헤아려 봐도 누가 봐도 비윤이다. 원 외에는 몇 명이 있는데 원내로 국한되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늬만 비윤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원내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더 윤 아니면 덜 윤일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 친하다, 조금 덜 친하다. 더 윤, 덜 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윤이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사무총장으로 발탁할 만큼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 관련해서 짚을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마저 이야기를 합시다. 네, 뭐죠? 안철수 의원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촉구 서명운동을 개시했고 어제 페이스북에 서명 동참 호소글을 올리면서 징계 청원 페이지 링크를 첨부를 했어요. 자, 안철수 의원의 이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쇄신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라인의 변화다. 이렇게 꽂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이것도 끝난 이야기입니다만 안철수 의원 혼자 이준석 전 대표를 관역 삼는 게 적확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일단 있겠죠. 근데 이건 논외로 치고 주목할 점은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서명운동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몇 명이나 지금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분명한 점은 서명운동이라는 방식 자체가 시간을 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지는 시간과 비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해당 행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빈도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가까워집니다. 뭐에 가까워지느냐?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기간이 끝나는 게 내년 1월쯤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이 점을 고려하고 지구전을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이준석 전 대표 징계가 끝나는 시점과 만약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좋을 건 없다. 이런 잠정 결론에는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당내에서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의 동의자가 늘어날 거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징계가 끝나도 또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생긴다. 이런 뜻입니까? 몇 명이나 늘어날지는 알 길이 없는 거고요. 다만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징계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화합 모드를 연출을 해서 그러면 품어안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정말로 공천에서 내치지 않을 요량이라면 그런 분위기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거기에 재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말이 여당의 지금 현재 수습 원칙이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네. 그럼 대통령실의 변화는 뭐 없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변화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게 총선 출마 희망자를 정리하는 작업을 좀 속도를 낼 거다. 좀 빨리 한다. 근데 이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서 엇갈리긴 하던데 김태기 비서실장의 용퇴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당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과 연동시켜서 비서실장을 교체를 하면 이게 악의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안철수 의원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화상 의원총회를 또 연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정책위 의장 내정자를 추인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도가 엇갈리긴 합니다만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로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의장 자리에 만족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본인이 이런 보도도 받을까요? 있더라고요. 네. 줄지도 모르겠지만 받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이동 의원이 뭐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또 이런 보도도 있어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네. 촌철님들의 반응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마진가님,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진대요? 임명직 당직자들이. 아하. 변철규님, 이러면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이 씻겨지는 건가요? 아닌 거죠. 김종희님, 항상 용산이랑 관계를 강점으로 여기던 여당인데 이번에는 그 얘기가 쏙 빠졌네요. 선긋기 하는 걸까요? 선긋기가 아니죠. 임금님기의 캔디님, 삼계탕에 닭이 상태가 안 좋은데 환기만 바꾼다고 맛이 좋아집니까? 그건 삼계탕 먹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변철구님 그 댓글을 소개하면서 여의도 출장소라고 했는데 용산 출장소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그렇죠.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네. 맞습니다. 네, 복잡한 여당 상황.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기금 IMF, 그다음에 세계은행 연차 총회 및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 초반 수치는 규모 있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상저하고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해석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추경호 부총리는 뭘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던데 그 가운데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요. 반도체는 3분기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선행지표로 할 수 있는 현물 가격들이 조금씩 오르는 등 저점을 확인하고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다. 내년에는 반도체 회복세가 훨씬 더 뚜렷해지고 다시 수출을 받쳐주게 될 것이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생명수로 계속 우리 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우리 생활 영역에 다 활용되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다. 네. 이 얘기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호장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뭐 그 재계 소식도 있긴 합니다. 11일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으로 2분기에 비해서 3.5배 증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경우 올해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추경호 부총리가 아마 이걸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도체에 목숨 걸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추경호 부총리가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선박, 조선, 항공, 원전, 방산 등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많고 K컬처, K컨텐츠, K푸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편이다.
다른 산업보다 반도체 비중이 큰 것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저희와 인터뷰했던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인데 잠깐 들어보시죠.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각 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율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산업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산업 정책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으면은 각 분야별로 산업 정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산업 정책이 없다고 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K컬처가 잘 나가는 게 정부의 적극적 산업 정책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잘 나간다가 어떤 산업 정책이 잘 편 결과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도대체 어떤 산업 정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촌철님들의 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성님, 잠깐만요. 이거 작년에도 들었던 말 같은데요. 손뜨개님.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지금 물가 보고 무엇을 느끼세요? 물가 안 잡으실 겁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후리지아꽃님은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이라고 보내주셨고 진선님은 얼마 전 우석진 교수님 진단이 생각이 나네요. 다른 분야보다 경제 분야의 경질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죠? 라고 해주셨는데 지난주 정경유착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경제는 좋아진다고 하니 어떻게 희망을 품어요? 어떻게 해요? 느끼세요? 아니요. 전 너무 추운데요. 느낌이 없으면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감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죠. 전해드렸죠. 자, 이는 보안 컨설팅 결과라면서 보안 컨설팅에 함께 참여했던 합동으로 참여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를 보면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의는 없었고 국정원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공동 명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인터넷진흥원 이름을 갖다 국정원이 그냥 박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두 가지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보안 컨설팅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해킹 시나리오가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선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던 점을 하나를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인터넷진흥원이 2014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257개 기업의 보안 점검을 했는데 외부 공개는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점을 공개하면 2차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하면서 국정원의 그러니까 결과 공개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이건 무리수를 넘어서 노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노려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로 또 진단이 있어요. 여기서 그럼 또 두 가지 점검 사항이 나옵니다. 이 진단이 현실에 부합하는 거라면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 17%포인트 차이 득표율 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개입이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국민의 따끔한 지적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빈센트 님이 선거 바로 전날 이런 발표라니 그야말로 타이밍이 예술이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박한숙 님은 아마 국정원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할 일이 이리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국정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아니, 보안 점검을 하는 이유는 보안 방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해커들에게 지금 어디가 취약점이에요라고 알려주는 거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문제가 발견됐다 그래도 좀 조용히 보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편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모든 투표함에 CCTV를 24시간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튼 뭐 논란을 불식시키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